홍정군 사망 사고를 조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호 사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사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사업주나 학교나 교육청이 똑같은 행동을 그냥 조금의 변함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 자체가 화가 나고, 사고 현장을 가봤을 때는 왜 업주가 애가 사라진 그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냥 구하지 않고 놔뒀을까? 그리고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에 가장 무거운 거 먼저 해체를 하잖아요. 근데 왜 공기통을 먼저 해체했을까? 12kg의 납덩어리를 먼저 풀지 않고. 그게 가장 의문점이었고, 예.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 아. 자신도 수영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가급적이면 살 수 있는 수영, 그냥 생활 수영이라 그래가지고 딱 빠졌다 그러면은 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뭐 붙잡을 수 있으면 뭐든지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힘이 다해가지고 빠졌는데, 업주는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 빠졌을 예. 때 다른 요트의 관계자들한테 예.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애가 그냥 죽게 놔두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거기다가 30분이 넘어야 끄집어냈으니까. 도대체가 이런 데를 알면서 현장 실습을 내보낸 학교, 교육청, 참여기업? 왜 참여기업? 분명히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 지침으로 내려온 게 네. 2021년 지침이,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를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담당 노무사님을 선정을 하고, 선정위원회에 각 기업들이 현장 실습생들을 받겠다는 선정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걸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합당한지 부합한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학생들을 내보낸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말이 한 글자가 더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참여기업. 예.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가 실사를 안 해요. 서류 심사도 안 해요. 단지 학교 내에서 판정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진짜 학생들을 안전을 지키고 싶다 그랬으면은 5인 미만 업체 참여 기업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 교육부에서 5인 미만 참여 업체 이렇게 하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는 회사죠. 거기다가 선정위원회 노무사님 실사가 안 되죠.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노무사님이 선정이 안 됐어요. 노무사 선정이 안 된 학교예요. 아. 그러니 이 사고는 학교 선생님이 수수방관한 거고,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안 한 거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익산으로 돼 있어요. 급여가 여수에 있고 익산에 네. 등록을 해놓고, 사업주 냈을 때는 상시 근로자가 4인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가서 현장을 봤더니 업주 한 사람만 근무하는 예. 1인 업체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참여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했을 때 서류 심사만 했을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도 이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 아무리 거기에서 알바를 했다 뭘 했다 그래도 예. 알바할 때하고 현장 실습을 나갈 때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예. 그런데 현장을 안 갔다 왔다는 말은 될 수가 없고, 1인 업체에다가 현장 실습을 내보낸 학교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고 나니까 다들 말 돌리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이었다. 학생이 알바를 했던 곳이라 가지고 학교에다가 강력하게 나는 저 업체로 가겠다고 요구를 했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도 모르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고, 한 번인가 애가 현장 실습 알바할 땐가 한 번 봤었대요. 그거 말고는 만난 적이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이 지인이다 뭐다, 이게 어느 입에서 나왔겠어요. 그런 사고 유형 형태가 보면은 민호 사고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기자들은 또 그대로 옮겨오다가 퍼날르고, 한 번쯤은 아버님한테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 지인이세요? 아니세요? 예. 지인이라 그러는데 지인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기사화해가지고 날리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친구니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뭐라고 했죠. 보낸 선생님도 정교조 소속이고, 예. 교감 선생님도 정교조 소속이었고, 교장 선생님도 정교조 소속이었던 선생님들인데 애를 죽음으로 구렁텅이에 내보냈냐.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냐. 그냥 직업이 선생질을 하는 선생일 뿐이지. 그 말하면서 여수에서 대판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제 사실 저 17 년에 아드님이 일이 있고 나서 쪼끔 말씀 들어보면 제가 사실 인제
얼마나 현장 실습 환경이 바뀐 것 같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달라진 거 없고 18년도에 17년도에 민호 사고가 나서 그때 당시 때 김상곤 교육부 총리였어요. 네.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기자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모르게 방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제주도 교육감 이성문 교육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논의를 했고 파견연 현장 실습은 지금의 현장 실습은 없애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18년도에 강화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18년도에 취업률이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장 실습 고등학교 특성화고 직업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내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현장 실습도 취업률로 반영이 돼요. 아. 그래서 매년도 12월 31일이 되면은 실업률과 취업률을 통계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해요. 현장 실습 나간 이 고등학생,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황당했던 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부에는 현장 실습이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최근에야 들어서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도제제도가 일학습 병인 지원 도제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19년도 8월 1일 날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현장 실습을 교묘하게 십몇 년 동안을 끌어온 이유가 65년 이후부터 계속 현장 실습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동업계 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이 수상고등학교 이런 애들, 이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내보낸 이유는 현장 실습이라는 내용이 없고 직초법을 이용해가지고 애들을 내보냈어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초법이라고 있어요. 이 직초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65년도에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밭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상경해가지고 공장에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재취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업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기능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직업교육 학교, 전문교육 학교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농민교육원이라도 있었고 각 시도마다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묘히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을 이용합니다. 잘못된 행태를 가져가지고 노동자를 공급해주기 위한 편법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냥 모든 산업 현장이 안전조치가 안 돼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누구도. 심지어는 민호 사고 때는 자동화 기계가 생산이 되면은 안전피를 해야 돼요. 안전검증 필증을 받아서 생산 라인에 장치가 되고 돌려야 돼요. 생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5년 동안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방문도 없었고 왜 안전검증을 안 받느냐 그런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서 민호가 저희들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군산에 가가지고도 이 여수 사고 정훈이 사고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 군산으로 올라갔다 왔거든요. 네. 9월 말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직업계고 학생들 이제 난상 토론이 있어가지고 거길 방문해가지고 학생들 얘기도 듣고 자리에서 저는 이 교육 행정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 행정 자체가 학생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학생들의 생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그 학생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특성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게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한다. 왜 그러냐? 어느 특성하고 그러면은 주눅이 든다 이거예요. 먼저 친척들이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은 중학교 3학년인데 설 명절에 만나면 어느 고등학교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삼촌이나 작은 아빠나 고모나 물어본대요. 너는 어느 고등학교 가? 내년 올해? 대답을 못한대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성하고 이게 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명칭을 없애야 되는 게 맞구나. 교육부에서 고교 평준화, 거교 평준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학점제를 또 시행을 해버려요. 저는 군산을 갔다 오고 나서 여수 올라가가지고 여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정교조에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직업계고라는 명칭을 없애라. 여수 여수 고등학교, 순창 고등학교 앞에 뭐 기계 공고가 아니고 예. 그냥 고등학교로 예. 기계 공고가 아니고 공고라는 말을 빼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 실업계, 공업계, 상업계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이러니까 고교 평준화라 그러면은 무슨 고등학교 해가지고 똑같이
특성하고 직업계 마이스터 싹 빼서 던져버리고 고등학교로 하면은 그 안에 1학년 때는 똑같은 수업을 받고 2학년 때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취업반을 만들어가 취업반은 2학년 때부터는 취업반, 진학반을 별도로 해가지고 오전 수업은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내가 전공하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기계, 수산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그 현장을 학교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게끔 2년 동안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갈 수 있게 현장 실습은 없애고 현장 견학으로 바꿔라. 내가 실습을 하고 배웠던 기술이 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메모를 하고 수업은 오전 수업은 필히하고 오후에만 현장 답사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현장 실습 사고는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주눅 드는 학생들이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좀 이거를 요구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에다가. 근데 제 생각이 공연물일 뿐일 거예요. 절대 네. 교육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